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그 산자위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추경 예산 수정 의결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올 텐데요. 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받는 거 1000만 원으로 높여졌다더라.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산자위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산자위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그게 추경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즉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왜 그러냐면 일단 추경의 시스템은요. 일단 산자중기위에서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니까 산자위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본회의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이 돼야지만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산자중기위에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심의 의결을 했다고 해서 그게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해드리냐면 하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마치 사실인 마냥 소상공인들한테 퍼져나간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금액이 조정돼서 낮아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또 실망감이 클까요? 또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마음 흔들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데 희망을 줬다가 뺏어버리면 그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팩트만 알고 가자는 겁니다. 팩트만 알고 가자.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산자중기위에서 오늘 의결을 했는데요. 어떤 의결을 했냐면 2022년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의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국회에서 심의를 보는 곳이 바로 산자위입니다. 소관부서예요. 소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산자위에서 중소벤처부가 올린 안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자위에서 지금 심의를 했는데 오늘 했는데 어떻게 의결을 했냐면 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 11조 5천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출을 했지. 야, 그거 나 못 받아들이겠어. 우리는 오늘 회의를 했는데 야, 추가로 24조 9,500억 원을 더 줄 거야. 라고 오늘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24조 9,500억 원은 어디서 어떤 금액이냐? 첫 번째, 이 금액을 왜 증액했냐면 2차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 원 주기로 했잖아. 정부가 이거를 700만 원 상향할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야, 중기부 니네가 300만 원 올렸지? 우리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700만 원 더 상향해서 야 1000만 원씩 지급해 라고 산자위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언제? 오늘. 그래서 22조 4천억 원을 증액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가 결정되고 나서 자극적인 뉴스와 또 자극적인 또 소식들 유튜버들이 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된 것 마냥.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산자위에서 얼로 넘어간다고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넘어가고요. 국회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심의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몇 단계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한마디로 이제는 예결위에서 한번 정해지면은요, 예결위에서 한번 심의가 되면은요, 본회의에서 깐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본회의에 와갖고 안 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야 합의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산자위에서 한번 됐죠. 이 안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만약에 예결위에서도 산자위에서 낸 심의 의견한 거를 그대로 이제는 패스해버리면, 통과시켜버리면 정말로 이제는 1000만씩 나오는 거고요. 본회의에서 깔 리는 없으니까. 만약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얘기가 조정안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결정이 되면은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단계 관문에서는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일단은 심의 의결이 된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소상공인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있죠. 1차 방역지원금이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2차 방역지원금을 어때요? 300만 원으로 제출한 거예요. 근데 산자위에서 이걸 1,000만 원으로 높여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크나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2차 방역지원금을 그럼 누가 받느냐가 가장 큰 이슈예요. 300만 원에서요 1,000만 원이 진짜 만약에 확정이 돼버리면은 금액이 크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1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과 2차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렸죠. 받는 대상의 인원수가 똑같단 말이죠. 정부 안대로 간다 그러면. 그럼 1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만약에 2차 방역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없다가 정말로 이거는 큰 이슈가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대로 정말 흐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기준점이 또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300만 원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갔을 것 같은데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일단 300만 원이었으면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대상자가 그대로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으로 높여진다 그러면 아마 대상자가 좀 변경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 정부안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정부가 안이 지금 다 틀려지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럼 대상자 선정도 아마 바뀌어질 가능성도 또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확실히 30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300만 원은 아니고 300만 원 이상은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1,000만 원이 되느냐 아니면은 1,000만 원 이하에서 결정되느냐의 내용인데 일단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요. 제가 들리는 또 소식이 있잖아요. 전 들리는 거에 의하면 300만 원 이상은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어디까지는 이제는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손실보상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방역지원금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방역지원금 얘기고 이번에 이제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중요한 이슈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방역지원금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손실보상이잖아요. 손실보상. 그래서 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이제 중요합니다. 과연 이번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 얘기예요. 손실보상 보장에 대한 얘기인데, 자, 손실보장 보정률을 80에서 몇 퍼센트, 100%로 상향하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뭐 큰 이슈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보장률을 기존 80%였습니다. 에서 이제 100%로 심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고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저는 100%로 통과될 거라 보고요. 일단은 뭐 심의 의결은 100% 상향했죠. 그 다음에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이 뜻은 뭐냐면, 자, 우리가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의 하한액이 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가장 낮게 받으신 분들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이 올라갔을 때, 야,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이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높여서 정부안으로 낸 거예요. 이제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산자위에서 심의 의결했을 때, 야, 50만 원 적어,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해라고 상향을 한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아무리 낮은 금액이라도 최저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낮게 돼도 100만 원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손실보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최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산자위에서 심의 의결이 됐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완벽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 및 연매출 100억 원 이하 및 시설 인원 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 카페까지 확대, 한마디로 그냥 대상을 확대한다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증액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특고종사자들,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가 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고종사자들. 자, 이런 종사자들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요청하는 한 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뭐 다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그죠? 그래서 이게 모르죠. 이게 방역 조치에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 어떤 기준으로 할지 이게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자 여기 나오네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자 이거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돼야 됩니다. 자 1단계가 뭐야? 산자위예요. 산자위. 이거는 이제는 이번에 아까 말씀대로 심의 의결이 끝난 겁니다. 의결을 했어요. 금방 말씀 의견대로. 그럼 이게 이 의견이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심사를 봐야 돼요. 여기서 심사를 본 게 본회의로 넘어가서 최종 의결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심사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결국에는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공문이 의결이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논란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을 진짜로 1,000만 원으로 해버리면은 못 받는 분들의 그 상실감은 엄청날 겁니다. 정말 엄청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역지원금이라는 게 손실보상과 다르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희망회복자금 받았던 분들, 버팀목 플러스 받으신 분들 1차 방역지원금 다 받으셨단 말이죠. 물론 아직은 못 받을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기준대로 간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만약에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점을 좀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정말로 끝까지 가봐야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팩트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막 과도한 정보들, 자극적인 내용들이 또 이제 신문상이나 이런 데 흐를 거기 때문에 우리 특히 시니어분들 이게 팩트를 아시고 너무 이렇게 아직은 이제 기대할 필요는 없다. 아직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300만 원 이상보다는 더 받는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게 아마 지금 제가 아시는 아무튼 이쪽 국회 쪽이라든지 거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은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사실 맞고요. 과연 얼마가 결정이 될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정부와 그 다음에 정부의 분위기는요 부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홍남기 부총리께서 반발을 했죠. 반발을 했다. 그래서 과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제 오늘 좀 종합해 보면은 과도하다라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3배 올린 거잖아요. 그죠? 2배 정도 더 올려버리는 거니까 퍼센티지로 본다 그러면은 과도하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팩트겠고, 아마 정부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300만 원보다는 이상이 될 것 같고 1,000만 원까지는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예결위까지 가봐야 아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고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슈 조금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은 좀 마음을 다운 시켜야 된다. 너무 마음을 조금 다운 시켜서 냉정하게 어떻게 될지 바라봐야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방역지원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방역지원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방역지원금을 무조건 더 받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아내야 확률이 더 커지겠죠.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들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거기에 제가 팁을 다 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다 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영상들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좀 대비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개인적 의견은 못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1차 방역지원금 못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금액이 커지면은 정말로 이제 논란이 좀 뜨거울 것 같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다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못 받으신 분들의 상실감이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과연 어떤 게 더 지혜로울지는 이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마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는 결정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께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 이슈를 제가 이 뉴스를 이제는 아까 사실 들었는데 통과되자마자 얘기가 나와서 봤는데 아까는 제가 막 일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저녁 강의가 있어요. 제가 좀 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강의가 이제 방학이지만은 이제 캠프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8시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정 패밀리들 항상 제가 여러분 챙겨드립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이런 지원금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대처를 좀 해주시겠고요. 특히 방역지원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못 받으신 분들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든 받아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하셔야 될 의무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금액이 거의 1,000만 원이면은 엄청나죠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생각은 많아요. 지금 막 진짜 머릿속에서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저런 얘기 해야 되나. 이 공개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여정 패밀리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게 참 공개되지 않는 영상이면은 제가 소상공인들 옆에 계시면은 여러 가지 좀 팁을 막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어떻게든 받게끔. 근데 이게 참 공개된 영상이다 보니까 참 저도 이제 조심하게 됩니다. 입을 조심하게 되고 아무튼간에 제가 계속 드릴 수 있는 정보는 계속 이렇게 드릴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모니터링 해주시고 체크하시면서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꼭 방역지원금 다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특히 손실보상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손실보상도 4분기 그 다음에 2022년도 1분기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계속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같이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소상공인 분들 특히 우리 여정 패밀리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번외 얘기인데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구독을 눌러달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뭐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큰 기관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구독이 제가 뭔가 당당하게 그쪽에다 정보를 요구했을 때 힘이 되더라고요. 구독자가. 전 또 그렇게 또 저를 대놓고 물어볼 줄 몰랐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건 구독을 그럼 늘려야지만 내가 당당하게 정보를 그쪽에다 요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꼭 누르십시오. 그래야지만 제가 더 여러분께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웬만하면 지금까지 구독해달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 자신 있게 다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제가 어디 가서 당당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대안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구독을 누르셔서 구독자를 늘려주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제가 숙제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모임 여정 패밀리님들 숙제 드릴 테니까 주위 분들에게 말씀하셔갖고 좀 늘려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정 패밀리 우리 구독자님들 행복하십시오. 더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옆에서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무조건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지금 뭐 댓글 보면은 고맙다는 인사 많으시죠. 예. 그게 저한테 큰 보람이고요. 솔직히 뭐 교수님 덕분에, 여정님 덕분에 방역지원금 받았습니다, 뭐 손실보상 잘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전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요? 여러분 다 될 겁니다. 그렇게 다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은 복을 더 많이 받을 존재입니다. 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